우리 더 맑은 가정의학과 박충묵 선생님이십니다. 블로그 스타시죠. 이렇게 많은 거를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쓰세요? 심심해서 쓴 게 예. 많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료 의사들한테 잘 요약을 해서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환자한테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려면은 예. 의사가 똑똑할수록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고 아.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큰 뜻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진료하시는 내용들 보면 이게 특히 선생님 많이 보시는 게뭐 중금속 중독,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이런 진료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외래에서 저도 모발 검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사실 아무나 루틴하게 던진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이게 워낙에 이제 중증도가 있거나 일반적인 병원에서 잘 안 나는 환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의외로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의외로 중금속이 높으신 분들, 수은이나 비소가 높은 분들이 많고 기존의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걸 해독하는 치료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아지는 환자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알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적인 면에서는 이 치료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는 게 취약하잖아요, 근거가. 하지만 환자는 실제로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을까 했더니 실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런 이펙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부터 알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내가 이런 말씀 들으시면 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 중금속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에게 그런 중금속이 높게 나오시고 어떤 검사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 소위 기능의학 환자로 분류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환경오염에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글리포세이드 같은 농약 같은 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위주로 좋은 음식을 많이 못 먹는 분들이 그런 독소가 이제 지방에 쌓이니까 애매하게 살도 찌고 여드름도 생기고 호르몬 교란 오니까 생리도 이상해지고 괜히 머리 빠지고 손톱이 약해지고 똑같은 걸 먹어도 중금속 같은 게 있으면 영양제 효과가 떨어지고. 식사의 내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네요. 주로 편의점 음식이나 뭐 그렇죠. 인스턴트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일단은 그런 분들이 더 다수고 알레르기처럼 해독 능력이 유별나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조금 먹었는데도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보면 왜 이거 미용사 손 막. 그죠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중금속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들. 맞아. 자주 가수원 네, 제가 맞아요. 본 환자분 중에는 그 건설 현장에 격리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중금속 높게 나오시고 자기도 사무실에만 있었다는데 호흡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 접촉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죠. 먹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보통 이렇게 모발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중금속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가 보험이 되니까 하기도 하는데 소변 검사로 하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의외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워낙 미려한 원소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의성 때문에 혈액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 교과서적으로는 혈액 검사가 우선은 아니지만 혈액 검사로도 굉장히 충분하게 중금속 환자가 잡혀요. 높은 사람은 뭘 해도 걸려. 그리고 모발에서는 낮게 나와도 혈액에서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거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런 내가 의심이 되면 그 중금속 검사를 혈액 검사로 해보셔도 되겠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다 알진 않지만 또 기능의학 검사 하신다는 선생님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강의는 선생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만 치료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의 에너지 대사가 살을 이제 어느 정도 빼면 갑상선 호르몬 중에 T3가 떨어지면서 요요가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같이 교정해 줬을 때 테트론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요를 극복하고 한 당에 더 10kg씩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느냐? 물론 소량을 쓰고 환자분들을 그 짧은 기간으로 이제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하면서 그 증상을 보면서 치료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처럼 이게 되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리스크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뭔가 막연한 부종이 네. 있고 정상으로는 손발이 차고 피곤하고 머리가 빠지고 추위를 타고 전형적인 갑상선 저하의 증상인데 혈액 검사 정상이야. 네, 그때 이게 그죠? 프리T3를 같이 검사하면 네. 그분들이 프리T3가 낮아요. 이게 프리T4랑 TSH만 검사하면 정상으로 네. 보이지만 실제로는 T4에 T3 말초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을 그거를 영양 치료로 해서 좋아지게 하는데도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환자 증상이 심하면 바로 그냥 테트로닌 같은 호르몬제를 빨리 줘가지고 증상 개선이 1, 2주 안에 바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환자분 굉장히 기뻐하시겠어요? 일부 네. 환자분들은 네. 이 치료가 없었으면 평생을 네. 어떤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았을 네. 그런 환자분들도 개선이 네. 됩니다. T3가 콤지로이드에도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콤지로이드를 처방하는 거랑 테트로닌을 처방하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테트로닌은 T3 단독 제제고 네. 그 T3만 조절하기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콤지로이드는 T4랑 T3가 같이 네.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 치료하다 보면은 네. T3 용량만 조절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T3만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게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신지로이드를 소량 주면서 테트로닌은 테트로닌대로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환자분들이 약을 4분의 1알이나 반알만으로도 네. 환자분들의 증상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테트로닌은 비용도 굉장히 싼 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중에서도 네. 1, 20%는 네. 신지로이드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교과서적으로 많죠. 나와 있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T3 제제가 들어가면 진짜 좋아지는 거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진짜 감사한 네, 기능의 너무 약이면은 감사하죠. 박충호 선생님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 진짜 좋아하는 원장님 중에 감사합니다. 한 분이에요. 지금처럼 네. 열심히 하시고 또 원장님도 더더욱 젊고 건강한 인생을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음 학회 때 저희 학회 강의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